이 세상 모든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저는 모르는 게 없는 아라. 저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우리예요. 우리 오늘 촬영인데 지각했지? 왜 늦었어? 내가 늦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늦어서 열심히 뛰어오다가 무릎이 아파서. 아직 한창 자라는 애가 무릎이 아프다니. 핑계 아니야? 아니거든? 무릎 질환은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오늘 함께할 교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모신 분이 있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형외과 신창호 교수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진짜 아이들도 무릎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맞아. 아이들에게도 무릎 질환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원판형 연골판 그리고 재발성 슬개골 탈구에 대해 알려줄게. 교수님, 원판형 연골판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어요. 이게 무릎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원래 무릎 안의 연골판은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무릎을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근데 원판형 연골판은 이 반달 모양 연골이 원판처럼 둥글고 넓게 형성된 상태야. 무릎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연골이 쉽게 손상될 수 있어. 그럼 교수님, 원판형 연골판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판형 연골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 시부터 연골 모양이 원반 형태로 발달한 경우지. 양쪽 무릎 모두 원판형 연골판이 있는 환자가 많은 것을 보면 아마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몰라. 활동량이 많거나 반복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에는 연골판 파열로 인한 증상이 더 빨리 생길 수가 있어. 원판형 연골판이 문제가 되면 어떤 증상들을 보일 수 있나요? 파열이 없는 동안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근데 파열이 발생하면 통증이 생기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아 간과될 수도 있지. 또 무릎이 다 펴지지 않거나 소리가 나거나 걸을 때 걸리는 느낌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심할 경우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진단하나요? 먼저 병원에서 신체 검진, 이학적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MRI를 통해서 무릎 안의 상태를 확인하게 돼. MRI로 연골판의 모양이나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열이 없을 때는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어. 하지만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로 이 커져 있는 연골판은 제거하고 파열되었거나 불안정한 연골판은 봉합을 하게 돼.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 운동과 생활 습관 조정이 필요하지. 그럼 이제 재발성 슬개골 탈구에 대해 여쭤볼게요. 슬개골 탈구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슬개골 탈구는 무릎의 앞쪽에 있는 뼈인 슬개골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옆으로 빠지는 현상을 말해. 재발성 탈구는 평상시에는 슬개골이 제 위치에 들어가 있다가 2번 이상 탈구된 경우를 재발성 탈구라고 그래.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마다 슬개골이 빠지는 습관성 탈구나 태어날 때부터 슬개골이 계속 빠져있는 선천성 탈구와는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돼. 분리해야 되는 거지. 재발성 탈구는 특히 운동 중에 다리를 비틀거나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할 때 아니면 점프 후 착지할 때 발생할 수 있어. 소아청소년들은 아직 뼈의 많은 부분이 말랑말랑한 연골로 되어 있고 근육과 인대가 약하기 때문에 슬개골이 불안정해. 그러면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많은 요인이 슬개골 탈구에 기여를 하는데 여기 넓적다리뼈에 있는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슬개골을 바깥쪽으로 당기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X자 형태로 돼 있어서 바깥쪽으로 꺾여 있거나 넓적다리뼈가 안쪽으로 꼬여 있거나 아니면은 넓적다리뼈에서 슬개골이 위치하는 고랑이 원래는 깊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깊지 못하면 탈구가 잘 생겨. 또 슬개골이랑 종아리뼈, 그러니까 경골이라고 하는 그 뼈 사이에는 슬개건이라는 슬개골 힘줄이로 연결이 돼 있는데 경골에 부착하는 부위가 원래 위치보다 좀 바깥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잘 빠지지. 또 슬개골을 안쪽에서 잡아주는 인대가 느슨한 경우에도 슬개골 탈구가 잘 생겨. 그렇다면 슬개골 탈구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급성으로 탈구가 되면 이제 무릎에 심한 통증이 생기고 붓기도 하고 무릎을 움직이기 어려워져. 무릎뼈가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 제 위치로 안 돌아오면 응급실에 가야 해. 근데 만성 탈구인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고 무릎을 펴는 힘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감소할 수가 있어. 재발성 슬개골 탈구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동반골절이 없으면서 한 번 정도 탈구된 경우는 재활치료와 근력 강화 운동으로 슬개골을 안정시킬 수 있어. 다만 2번, 3번 재발돼서 탈구된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질 수 있다는 의미거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해.
수술 후에도 꾸준한 재활을 통해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까 말한 슬개골 탈구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결국의 치료 방법이야. 뼈에 문제가 있으면 뼈 모양을 바꿔주고, 슬개골 힘줄이 경골의 바깥쪽에 붙어 있으면 좀 더 안쪽으로 옮겨주지. 그리고 최근에는 슬개골 안쪽에 인대를 재건해 주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교수님, 무릎 질환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 특히 무릎 주위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꾸준한 근력 운동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또한 무릎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어. 그럼 아이들의 경우 주변 근육을 키우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가볍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맨몸 스쿼트나 런지 같은 기본적인 동작부터 시작해 볼 수 있어. 운동 중 다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려나가야 돼. 특히 아까 말했듯이 성장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과도한 하중은 주의해야 해. 부모님들도 아이가 무릎이 아프다고 할 때 성장통이하고 그냥 지나치기보다 병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 소아청소년의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무릎 문제로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지. 교수님, 오늘 소아 무릎 질환에 대해 많은 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저도 원판형 연골판 그리고 재발성 슬개골 탈구에 대해 똑똑해진 것 같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아라와 우리 덕분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